대구 중앙시장 뒷골목. 40년 넘게 이어온 작은 가게 안은 세월의 무게로 가득했다. 윤금자 67는 구부정한 허리로 상자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여전히 작년 것이었고 진열장 유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40년간 손님들과 정을 나누던 이 자리를 뒤로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장사도 시원찮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야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통장 잔고가 전부였다. 문간에 쌓여있던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라는 발신처가 적힌 두꺼운 봉투.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다.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 아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총 126억 원. 이게 뭐야? 금자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였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며칠 전 시장 안에서 들었던 이복자 여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슷한 보상을 받은 뒤 자식들이 모시러 왔다며 데려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소문이었다. 다른 상인들은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라고 했지만 금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밤 금자는 묵은지 찌개를 끓이며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40년 된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즘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하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닐까요? DJ의 멘트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금자는 찌개를 젓는 손을 멈췄다. 그래, 마음이지. 그녀는 결심했다. 이 돈을 아이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자.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과연 자식들의 마음이 같을까? 다음 날 이른 아침 금자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평생 대구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그녀에게는 큰 모험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첫째 유나를 떠올렸다. 유나는 서울의 한 디지털 콘텐츠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금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유나는 바빠진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서울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금자는 관리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현관문을 연 유나는 놀란 표정이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완벽하게 한 모습이 금자에게는 낯설었다. 유나야,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지금 회의 준비하느라 좀 바빠요. 거실은 깨끗했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유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대충 차를 내왔다. 나 사실 병원에 수술 받을 일이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거짓말이었지만 자식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유나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며 물었다. 위에 혹이.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엄마, 지금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중이에요.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파트 대출도 있어서 당장 현금 여유가 없어요. 유나는 지갑을 뒤져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요. 교통비는 되겠죠? 그리고 엄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금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1만 원. 딸이 어머니에게 건넨 돈이 1만 원이었다. 괜찮다. 유나야, 어머니가 무리했네. 금자는 1만 원을 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날 밤 댁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금자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던 습관이 있었다. 유나 내심 기대했지만 마음은 없었다. 돈이 우선인 아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금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며칠 후 금자는 경기도 여주로 향했다. 둘째 민호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캠핑장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화통화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니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여주의 한적한 전원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민호는 캠핑장 사업 계획서와 각종 서류들로 가득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민호는 놀란 듯 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별로 없었다. 민호야,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술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위에 혹이 있대.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데 혹시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장면 3회. 3 현실적인 핑계. 민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엄마, 지금 저도 대출금 갚느라 숨도 못 쉬어요. 캠핑장 부지 계약금에 장비 구입비에 은행에서 빌린 돈만 3억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엄마, 이런 얘기는 유나 누나한테 하세요. 누나가 월급쟁이라 안정적이잖아요. 저는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민호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서며 시계를 보았다. 죄송한데 오늘 캠핑장 후보지 보러 가야 돼서 늦으면 안 되거든요. 민호는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다. 금자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혼자 서서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기다리던 마을버스에서 다시 메모장을 펼쳤다. 민호 현실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마음 없음. 사업 핑계로 도피. 두 번째 자식도 실망이었다.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금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막내 준석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이 끊어져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세 자식 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였다. 이 아이마저 그렇다면 금자는 상상하기 싫었다. 부산의 한 골목,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서 금자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2층까지 오르는 것도 숨이 찼다. 좁은 복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줄지어 있었다. 똑똑, 준서가 어머니다. 엄마? 잠깐만요. 문 너머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기차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준석은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다.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에는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준서가 사실은 금자는 다른 형제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꺼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짓말. 준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수술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요? 위에 혹이 있대.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준석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더니 책상 서랍을 뒤져 낡은 통장을 꺼냈다. 엄마, 저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요. 180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통장을 내미는 준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걸로 병원 예약금이라도 내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그때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없어지는 게 더 무서워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수경은 놀라며 인사했다. 준석이 사정을 설명하자 수경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제가 알바를 더 늘려볼게요. 어머니는
우리 삶의 중심이세요. 그 순간 금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가진 것 없는 이 젊은 커플이 자신들의 전부를 내놓으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금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얘들아, 나 사실 아픈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 어리둥절해했다. 이걸 봐. 금자는 보상금 계약서를 꺼냈다. 126억 원 보상금이야. 수경이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 그럼 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돈이 있을 때 말고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유나와 민호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냉정하더라. 하지만 너희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다 내놓으려고 했어. 며칠 뒤 누나와 민호는 급하게 대구로 내려왔다. 준석으로부터 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엄마, 오해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가 급하게 말했다. 그때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민호도 덧붙였다. 금자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고? 돈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차가웠잖니.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심이에요. 유나가 울먹였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보상금은 준석이와 수경이에게 줄 거야. 돈보다 마음을 먼저 준 아이들이니까. 엄마, 그래도 저희는 진짜 자식이에요. 유나가 절규했다. 자식이라고? 자식이면 어머니가 어려울 때 등 돌리냐?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달 후, 금자는 준석과 수경과 함께 대구의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사고 준석의 사업 자금도 마련해 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형과 누나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수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수경아, 가진 걸 나누는 건 쉽지만 마음을 주는 건 어려운 거야. 나는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래된 라디오를 들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다. 금자는 미소를 지었다. 40년을 함께한 라디오가 또 한 번 옳은 말을 해주었다. 맞아. 진짜 가족은 마음이야. 수경이 설거지를 하고 준석이 어머니께 차를 끓여드리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비로소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후, 준석과 수경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고 금자는 그들을 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유나와 민호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금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도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40년을 함께한 라디오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오랜 친구였다. 그리고 이제는 준석과 수경도 그 음악을 함께 들을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뭐 드시고 싶어요? 수령이 물었다. 묵은지 찌개 어떨까? 우리 처음 만난 날 먹던 것처럼. 좋아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금자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듣는 행복한 멜로디로 들렸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 윤금자의 일기 중에서